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업로드 한다는 걸 못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나마 오늘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저항의 연결. 아마 전기단원에서 이 과학을 전기단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겁니다. 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뿐만 아니고 그걸 섞은 혼합 연결을 푸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교과 과정에서 개편되는 과정 가운데 그 혼합 연결은 좀 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르치는 저희 입장으로도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장으로는 처음 풀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 또한 옴의 법칙 그래프 푸는 방식처럼 어떤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교재에서나 아니면 저기 문제지를 보면 아주 원론적으로 어, 전체 전류, 그 다음에 전체 저항, 전체 전압은 요래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을 보면 완전히 판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매뉴얼화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따라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늘 직렬 연결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 저항의 마크를 이렇게 꼬불꼬불 요렇게 이런 꼬불꼬불 마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렇게 전구 마크를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둘 다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꼬불꼬불 마크로 이게 실제로 요게 저항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전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엄연히 조금 다르긴 한데 전구도 저항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같이 넣었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직렬 연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직렬 연결에서는 지금 저항이 이렇게 하나의 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선에 한 라인에 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가 크거든요. 어쨌든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전체 값과 부분 값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값과 부분 값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부터가 제대로 좀 안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약속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값, 그 다음에 여기가 부분 값이다. 그럼 전체 값을 나타내는 기호는 I면 I, 전류는 I, 그 다음에 전압은 V, R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무런 무엇인가 부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요. 그런데 부분값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숫자나 아니면 이렇게 알파벳 기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I1, 뭐 I2, 부분 전압은 V1, V2 이렇게 어, 부분 저항 R은 뭐 R1, 그 다음에 R2 이런 식으로 얘를 붙여요 숫자를. 그래서 이게 전체 값과 부분 값을 구분을 짓습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렬 연결을 풀 때 일단 직렬 연결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특징부터 한번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일단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이쪽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여기 모든 부분에서 다 전류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있는가 하면 전체 전류 I 값은 부분 저항에 걸리는 각각의 부분 저항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값과 모두 다 같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잡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다시. 자, 아우씨. 예,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어, 전체 저항은 여기에서 이 저항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의 값은 커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요 중간에 요걸 갖다가 만약에 없앴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없어지면 얘가 없어져서 딱 붙이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앞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항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 저항이 커지는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체 저항이 부분 저항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체 저항 R 값은요. 부분 저항인 R1과 R2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 쉽게가 아니고 그냥 꼭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보통 요런 데서는 자, 이놈이 부분장 R1이고 얘가 R2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꼭 건전지 마크 옆에 이렇게 몇 볼트라고 이렇게 V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저항은 여기서는 제시가 안 돼 있죠.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 전류값 I1, I2를 우리가 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 전압값 V1과 V2를 우리가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구할 거는 뭘 구하게 되죠? 예, 여기에서 전체 저항값인 R 값을 우리가 구해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정보에서는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보에서는 어, 저항 한계가 만약에 잘린다, 즉 절단된다. 그러면 이 전체 회로가요 모두가 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만약에 전부 다 직렬 연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방에 불을 싹 다 켜야 돼. 한 개라도 꺼져 있으면 집안에는 정전사태가 일어나요. 정말 버라이어티한 세상이죠. 예,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예, 뭐온 아니면 오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어, 막기 위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배선들은 병렬 연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바깥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전기 단자에서는 일부 직렬 연결이 있긴 합니다만 집 안 내부에서는 모두가 병렬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요.
얘가 전체 저항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징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전체 저항부터 구해 주는데 전체 저항 구하고 그다음에 뭐 I 값 구하고 V 값 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나오는 I 이꼴은 I1, I2 뭐 R 이꼴은 R1, R2, R1 플러스 R2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뭐 V는 나중에 V1 플러스 V2 뭐 이런 관계식으로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서와 절차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전체 저항. 자, 전체 저항은 R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은 이 부분 저항값 R1, R2는 보통 주거든요. 그러면 R1과 R2의 합이다. 이걸로 일단은 구해요.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 전류를 구해줘야 돼요. 전체 전류. 자, 전체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인데 전체 전압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값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죠? 그러면 그 튀어나온 값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I1과 I2가 전부 다 부분 전류 값으로 다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같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전류의 세기가 직렬 연결에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I1, I2, 그 다음에 I, R 다 구해져요. 그럼 남은 건 뭐다? 세 번째, 전체 전압이 아니라 부분 전압입니다. 부분 전압. 그래서 부분 전압, 이거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자, 잠깐만요. 회원이니까 샥, 샥. 예. 자, 그래서 I1 값은 얼마, I2 값은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분 전압을 구해야 돼요. 그럼 부분 전압은 V1과 V2다, 그죠? 그럼 V1과 V2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옴의 법칙에서 V는 IR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1과 R1이 제시되어 있고 I2 우리가 구했고 R2 이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곱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V1은 I1 곱하기 R1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V2는 I2 곱하기 R2 부분값.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값이 툭 튀어나옵니다. 값툭튀가 돼요. 값툭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답을 문제상에서 이제 그냥 찾아서 골라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옴이다. 그리고 얘가 6옴이고, 예, 여기는 자, 아름다운 숫자, 예, 18V. 아하, 숫자 되게 아름답네요. 예, 18V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풀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걸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봅시다. 자, 여기 3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R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편의상 6옴 위에다가 R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풀 건 전체 저항이죠. 자, 전체 저항은 R은 자, R1 플러스 R2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R1 값이 얼마인가 하면 3옴. 그 다음에 R2 값은 요거는 이렇게 하자. 자, R2 값은 R1 값은 3옴. 그 다음에 R2 값은 6옴이다. 그러면 합하면 9옴이 되죠. 됐습니다. 1단계 끝났어요. 자, 2단계 두 번째로는 전체 전류를 구해 봅시다. 전체 전류.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전체 저항이 9옴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체 전압은 이 18V입니다. 18V. 18V. 그럼 얘를 나누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2A가 튀어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묻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I1, I2는 얘가 각각 얼마가 되는가 하면 2A가 되어버립니다. 2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분 전압을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부분 전압. 부분 전압은 여기에서 걸리는 V1과 V2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I1 2A로 구했고 I2 2A로 구했어요. 그리고 전체 전류 2A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거 부분 전압이죠. V1과 V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부분 전압 V1은 I1 곱하기 R1이죠. 그럼 여기에서 I1은 우리가 방금 2A로 구했죠. R1이 얼마다? 여기에서는 3옴. 그럼 얘는 6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V2 한번 구해봅시다. I2 곱하기 R2. 자, 그러면 얘도 2A. 잠깐만요. 이 자가 좀 이상하다. 2A 곱하기 얘는 6옴이 된다. 그러면 12V. 자, 그걸 갖다가 한번 여기에서 더해봅시다. 더해보니까 얼마 나온다? 18V. 전체 전압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예,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직렬 연결의 오늘 이제 이 시간에서는 꼭 알아봐야 되는 게 뭘 먼저 기억을 해야 되냐? 직렬 연결에 있어가지고 특징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풀이 과정. 매뉴얼화 되어 있구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연습해 주시면 직렬 연결에 대한 부분은 다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V, 12V 이렇게 써주면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저항의 연결 중에서 직렬 연결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병렬 연결 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